개별 기업을 일일이 이렇게 분석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나 그럼 그 중에 있는 뭐 개별 기업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그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아까 그 S&P 500 기업들 말씀드렸는데 그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 S&P 500 지수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잖아요. 만약에 이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금융상품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신경 안 쓰고 거기에다가만 차곡차곡 넣으면 그렇죠. 제가 편하겠죠. 알려드릴 방법이 그겁니다. 이런 금융상품은 이미 세상에 나온 지 거의 30년이 다 됐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그 금융상품, 얘를 이제 ETF라고 부르는 상장지수 펀드인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똑같은 식으로 설정된 ETF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설정됐던 1993년에 설정된 SPY라는 ETF가 있습니다. SPY는 스테이트 앤 스트리트에서 설정한 ETF인데요. 지금 벌써 뭐 30년 다 됐는데 한번 그래프 찾아보시면 S&P 500 지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갈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펀드가 설정되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S&P 500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의 시가총액 비율대로 편입합니다. 예를 들면 1등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러면 비중이 뭐 4.03% 그러면 똑같이 이 펀드가 4.03%를 사들입니다. 일반 주식을 직접 편입해요. 네, 이게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애플인데 3.8%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펀드의 3.8%를 애플에다 투자해요. 근데 시가총액이 종목이 막 등락하면서 계속 바뀔 거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다 처리를 하는데 계속 사고 파는 거예요. 비중이 바뀔 때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래도 좀 차이가 조금 생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보정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지수를 똑같이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S&P 500이 아까 지난 10년간 11.7% 성장했고 5년간 14.9% 성장했다고 했는데 그거 그대로 다 수익으로 가져오는 거. 그렇죠? 작가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되게 좋잖아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호황이고 미국도 호황이고. 근데 사실은 아까 말한 12%도 사실은 뭐 길게 보면은 저도 이거 전문으로 투자를 하지만 굉장히 사실 큰 수익률인데 그렇죠. 또 사실은 작가님께서는 이 분야에 되게 오래 계셨는데 되게 이제 20, 30대들이 이제 또 특히 집값 상승 때문에 되게 상실감을 느낀 분들이 막 지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투자를 하려고 사실 동학개미 운동하면서 뭐 이제 사실은 ETF는 수익률도 괜찮지만 그걸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생각하니까 직접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걸 또 그거 오랫동안 봐오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에게는 좋은 방법이고 네. 대부분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일부에게만 좋고.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네. 그런데 이게 이런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한국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미국은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죠.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ETF에 들어있는 페이스북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전 공부를 그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결론을 내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조차도. 네, 어렵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험을 줄이는 게 1번. 투자 수익률은 2번. 물론 이 S&P 500의 12%도 나눠보면 10.2% 주가 상승률하고 1.8% 배당률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도 S&P 500이 1.79%인가 배당을 했으니까 거의 1.8% 거의 비슷하게 가죠. 이런 데다 그냥 계속 하시라는 의미지. 그렇게 해야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위험 높은 종목. 우리 한번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수소트럭 만드는 니콜라? 네. 맞아요. 지금은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미 들어갈 때는 벌써 상황이 끝나 있는 상황에 이거 좋겠다라고 들어갔다가 한참 동안 많이 아주 힘들어요. 괴로워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는 6년이면 2배가 되는 수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그렇게 6년에 2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엄청난 이거 거.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네, 엄청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률. 네. 그래서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은 더 수익률이 낮고 안정적으로 가는 금 이런 데로 갑니다. 아, 그거는 뭐 각국 중앙정부도 금을 사서 다 보관하고 있고 이거 잘 안 풀려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또 산업 수요가 계속 있고 개인들 수요도 있고.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큰 분들일수록 부자일수록 좀 더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인 곳으로 가려는 경향이 크다는 거를 우리가 돈이 없는 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욕심을 조금 낮추셔야 된다. 또 ETF 같은 경우는 또 운용 보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뭐 보통 0.2?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비싼 것 같아요. 국내 ETF. 국내에 만들어진 국내 ETF. 또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만든 ETF도 운용 보수가 얼마 전까지 되게 비쌌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돈 번 거 운용 보수로 다 떼먹는다고. 그러니까 수익률이 훅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0.07% 뭐 이렇게 낮춰놨어요. 최근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기쁘죠. 어느 정도의 운용 보수가 좀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뭐 0.2 정도. 0.2 정도. 네. 아까 S&P 500 기준으로 0.2 정도. 네, 0.2. 아, 근데 0.07%짜리도 있는 건가요, 지금? 미국에 가면 0.1 안 되는 것들 많이 있고요. 아, 네. 우리나라는 뭐 거의 2배일 거예요. 0.4. 이 정도 가까이 갈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을 추종하고 이렇다 하면은 사실은 별로 차이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 회사마다 크게 사실은 뭐 그게 굳이 막 어떤 사람 제가 예전에 할 때 0.5% 막 이러더라고요. 0.5나 0.07이나 다 S&P 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를 놓고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0.1 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10년 이렇게 보면은 뭐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질 테니까요. 아까 10%씩 성장하면은 7년 네, 2배. 네. 2% 차이입니다. 그러면 1년이 줄어요. 2배가 되는. 6년이 되고 맞아요. 15%가 되면은 5년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 0.1%도 무지무지 중요. 그것도 복리로 이제 늘어난다고 봐야 계속 되겠네요. 늘어나야 되니까 내 자산이 돼야 되는데 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게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은 그런 부분 말씀드린 건데 사실은 뭐 저희가 미국은 잘 몰라서 뭐 사실 뭐 블랙락이나 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삼성증권의 돈을 삼성증권이 예를 들어 뭐 1%고 예를 들어 미래에셋이 뭐 0.5%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S&P 추종한 거면은 사실 미래에셋 나 삼성증권 나 뭐 물론 수수료는 차이가 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수수료가 낮은 걸 하는 게 이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이 원화로 투자하는 거. 뭐 물론 결국은 달러로 투자가 되지만 네. 미국에 내가 직접 환전해서 투자하는 거. 환전 수수료가 또 발생하죠. 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원화보다는 변동성이 큰 원화보다는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달러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세계 시장이 하나가 되는데 뭐 원화 달러 가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가 좋지 않겠나. 그럼 세금적인 부분은 어떤가요? 세금은 뭐 우리나라에 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ETF는 주식으로 분류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의 양도세를 내야 되고 2%의 지방세를 내야 되니까 이건 번 돈에 한해서입니다. 내가 번 돈 못 벌면 해당이 없고요. 네. 그래서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내가 1,000만 원 벌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본 공제금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 요만큼 버는 것까지는 세금 안 먹일게. 그게 250만 원입니다. 250. 그래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해서 22%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계속 그 투자 얘기할 때 왜 미국에 가면 그렇게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데 왜 거기서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맨날 뭐 사고 팔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음.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월급날 SPY 뭐 몇 주, 그 다음 달에 또 몇 주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팔았으면 세금을 내야 될 돈들이 다시 내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팔기 전까지는 세금도 내 자산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 복리의 효과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럼 수익이 났다고 바로 빨리빨리 팔고 이런 건 오히려
내 안 팝니다. 자산을 네. 줄어들게 만드는 행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을 주식 투자로 보시는 것보다는 은행을 대신해서 내 돈을 맡긴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은행을 대신해서 내 돈을 맡기고 그거를 또 팔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가 나오지 않고 근데 그 양도세 부분만큼이 팔았을 때는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지만 그만큼이 다시 재투자가 되면서 시간이 누적되면 그게 또 스노우볼 이펙트가 생길 거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기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면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주가가 폭락해 버릴 때가 있어요. 올 2월 말, 3월 네, 맞습니다. 이럴 때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내가 2배가 됐어요. 5년 동안 투자해서 2배가 된 상태에서 폭락 사태가 오는 거예요. 뭐 보통 보면은 이제 뭐 ETF도 똑같이 빠지니까 뭐 30%, 35% 뭐 많이 빠질 때 뭐 50%, 60%도 빠지긴 네. 하는데 어디까지 빠질지는 빠질 때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작은 골이라면 이번은 좀 많이 빠졌지만 20%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을 한번 놓고 가정을 해볼게요. 20% 빠지면 내 자산이 20% 줄어들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팔아서 다시 살 생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은 번 돈인데 네.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어서 그렇죠. 1억을 투자해서 지금 이제 2억이 된 상태에서 20%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20% 빠졌으면 1억 6천이 돼 네. 있겠죠. 그러면은 내 자산은 1억 6천으로 쪼그라들었고 실제로 그 중에 6천만 원이 내 이익이에요. 이거를 팔면 6천만 원에 또 22% 세금이 또 그렇죠. 떨어지는 250만 거랑 원 빼고. 마찬가지죠. 네. 네. 그리고 팔고 다시 시작하려고 봤더니 이거 뭐 주가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다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산이 확 쪼그라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보면 뭐 이런 거에 와도 거의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시 복구될 거니까 네. 매매하지 않고 기다리죠. 그 해는 수익률 망쳤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그게 1년 가는 것도 있고 올해처럼 뭐 겨우 한 달 가는 것도 있고 몇 년 가는 것도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익률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수익률이에요. 네. 12%는 10.2%의 성장률과 1.8%의 배당 이렇게 구성된 S&P 500은 그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제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술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통제들이 엄청나게 가해져서 기술주들이 많이 가지는 못하겠지만 사회가 점점 모든 것들이 기술에 의해서 제어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대안이. 뭐 돈은 어디론가 투자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상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예. 사실 못 믿으면 일단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그 소액 투자자들이 맨날 망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뭐 믿는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면 또 좀 그걸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야 돼요. 주식을 불릴 때 투자에 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우리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주식과 채권, 그중에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나오고 또 내 회사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서 보상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려고 하면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회사가 잘 나가야 됩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회사는 어디에 있냐면 세계 최고의 시장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시장에 가면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쫙 줄 서 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서 선택하면 되고 그 회사들을 묶어서 사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그겁니다. 실제로 이 세계 최고의 회사들 중에서 1%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12%씩 성장합니다. 네. 뭐 대략 상장된 기업 수를 전 세계 50만 개 정도라고 보면 5만 개, 그다음에 5천 개, 그다음에 500개. 그러면은
50만 개 중에 500개면은 0.1%네요. 네. 그냥 저는 미국에 가면 S&P 500 기업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진입 성공한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선정하는 500개 기업에 들어가게 됐죠. 한 번 실패하고. 네. 그만큼 검증된 회사들이고 확실하게 성장성을 인정받는 회사들입니다. 조건도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S&P 500 아까 12%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연수를 혹시 몇 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11.7% 성장했고 5년간 14.9% 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훨씬 더 올라갔죠. 거의 1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넘어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면 빼는 거예요. 그렇죠. 500에 떨어지고 빠지는 거죠. 잘하는 기업을 다시 넣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을. 그런데 전교생이 500명이 있는데 전교 5등 안에 드는 애들. 얘들이 학교를 1년 다닙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 1년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실적이 나오겠죠. 네. 학생들이 1학년 때 1등부터 5등 하던 애들을 쫙 평균을 뽑아봤어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12% 이런 겁니다. 1년 동안 공부해서 그 다음 해가 2학년이 됐어요. 근데 5등 하던 애 하나가 바뀌었어요. 저기 7등, 8등 하던 애가 5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5등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5등을 다시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얘들이 공부한 양을 평균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은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못하는 시장, 가운데 토막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전교에서 예를 들어서 300등에서 350등 하는 애들을 딱 골라가지고 351등 하면 버리고 350등 안에를 새로 넣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죠. 얘들이 성장하는 속도는 하더라도 엄청 느리고 아니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좋은 시장을 선택해야 되고 걔네들이 계속 가져가는 1등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S&P 500 지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가야 맞아요. 성장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1등 하는 그룹 같은 경우 미국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S&P 500은 미국에만 있는 거잖아요. 네. 아까 중위는 한국을 혹시 말씀해 주신 거. 우리는 그래도 위쪽에 있는데. 저희는 위에 있죠. 네. 좀 위쪽에 있는데 어쨌든 제가 비유로. 하게 되면 이제 세계 1등 쪽으로 그 시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시장의 회사들은 너무 많은데 상장된 회사들은 그 안에서 정말 최상위 그룹만 그렇습니다. 해당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거가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단순 단기 변동성에 의해서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같이 일하는데 동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르는 관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시장에서 또 그 안에서도 최고의 기업들을 선택해서 내 돈을 맡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오늘 나오신 조병학님의 그 주식 투자 방식이나 가치관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읽으신 것 같아요. 사실 단기간에 돈을 벌 시장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맞는지도 몰라요. 좀 공부 많이 하고 선수가 되면. 하지만 95%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도 아니고 적합한 방법도 아니고 그렇게 했다가 한 번 망하면 인생이 끝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계속 어딘가에 넣어서 얘는 뺀다는 개념은 별로 없어요. 내가 은행에다 넣는 걸 대신해서 계속 여기다가 넣고 정말 필요할 때 뽑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산다는 거는 내가 월급 받은 돈 중에 쓸 돈 빼고 나머지를 투자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계속 불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달 되면 또 들어가서 또 얘는 또 가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은퇴했을 때 또는 내가 큰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뭔가 투자를 바꿀 때 이럴 때 한번 이제 팔아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내가 주식 투자해서 얼마 벌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지금 아마 미국 시장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몇 달 전에 환율이 1250원이었는데 지금 1100원 달랑달랑하고 있는데 벌써 10몇 프로가 깨졌잖아요. 선차선이 생겼으니까. 미국 시장에서 10몇 프로 벌은 거 다 까먹었어요. 그럼 미국 시장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에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1,100원인데 전문가들의 최저치 평균은 1,050원. 1,050원. 앞으로도 뭐 거의 5% 가까이 더 내려갈 소지가 네. 있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는 분들이 1,000원. 그러면 지금보다 거의 10% 가까이 빠지겠죠. 네. 그런데 지금부터 투자를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1,000원까지 간다고 가정을 해도 뭐 1,100원에 일부 사고 1,050원에 일부 사고 1,000원에 일부 사고 다시 올라올 때 1,050원에 사고 다시 뭐 1,100원 됐다 다시 1,050원 됐다 뭐 한참 가다가 뭐 결국에 뭐 1,100원 되면 평균 내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환율 게임에서도 이기게 돼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해도 달러를 원화로 바꿀 생각을 하니까 원화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손해인 거예요. 아, 나 $1,000 넣었는데 좀 20% 이익이 나서 $1,200가 됐어. 여기까지만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환율이 10몇 프로가 빠져서 손실로 따져보니까 뭐 10%도 못 벌었어.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그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또는 더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때 이 방법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주식을 그럼 주로 이렇게 추천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으로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은 어렵습니다. 네.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 별로 아주 못 소수고 봤어요. 네, 주변에서. 나머지는 뭐 다 까먹은 사람들만 네, 있는 그런 것처럼 얘기만 보이죠. 주변에서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패 확률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사람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투자를 해서 까먹는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어려운 주식 투자지만 실패 확률을 최소로 낮추고 투자 수익률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여기서 최대한이라는 게 뭐 1년에 뭐 100% 이런 게 아니고 상위 부자들의 수익률을 맞춰가는 겁니다. 전 세계 그 부자들 뭐 보통 세계 부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퍼센트를 얘기하냐면 0.9%입니다. 그냥 1%라고 보시면 돼요. 이 1% 부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12%입니다. 재밌는 건 그로부터 밑으로 한참 내려가도 크게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아요. 10% 부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0%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10%는 10%씩 자산을 늘리고 있고 1%는 12%씩 늘려갑니다. 0.1%는 15% 이상씩 늘려갑니다. 요거를 좀 알아듣기 쉽게 수치로 설명드리면 10%는 아까 7년에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2%는 6년에 2배가 됩니다. 15%는 5년에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돈을 빨리 버는 방법에 대해서 또 책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있나요?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각각 개인이 가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뭐 버는 거죠. 근데 굳이 돈을 빨리 버는 방법을 하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돈을 버는 방법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를 빨리 늘려야 돼요. 내 시간을 팔아서 번 돈. 여기에서 소비하는 양을 줄이고 투자하는 양을 빨리 늘려놓으면 얘가 빨리 굴러가서 금방 커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딱 이겁니다. 돈은 시간이에요. 아까 내 시간 팔아서 돈으로 바꿨잖아요. 돈은 시간이고 시간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많은 돈을 앞쪽에 갖다 놔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투자를 시작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하나 사는 거 1년 더 쓰고 그만큼 유보된 돈을 투자하는 데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5년에 2배가 되든 7년에 2배가 되든 10년에 2배가 되든 어쨌든 그런 곳으로 옮겨놓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30살이라면 은퇴할 때까지 30년은 남았잖아요. 그 30년이라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면 뭐 은퇴 후에도 걱정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사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욜로나 워라벨 이런 것처럼 은퇴 후는 너무 이제 사실 젊은 세대한테 너무 이제 미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을 좀 즐기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절약하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요. 네. 많이 맞은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가치는 제가 볼 땐 젊었을 때가 저도 반밖에 못 살았지만 젊었을 때가 훨씬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욜로 같은 현상이 나오는 건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제 말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오해하시는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잣돈을 만드는데까지 최소한 그만큼은 열심히 모으는데 주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그 금액을 한 1억 정도라고 봅니다. 네. 1억은 예를 들어서 15%로 성장하면 5년에 2배니까 2억이 될 거고 5년이면 네. 10년이면 4억이 되죠. 네. 이게 정말 복리로 불어나는 마법 같은 효과예요. 그렇네요. 15년이면 8억이고요. 20년이면 16억이에요. 그 다음은 더 무시무시해집니다. 25년이면 32억이고 30년이면 64억이 돼요. 네. 제가 아까 그 젊은 분들이 30년을 채워갖고 할 수는 없지만 35살까지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65세 되면은 그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후로 버는 돈은 많이 쓰고 살아도 되죠. 그렇죠. 그렇네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네. 내 젊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조금만 바꿔놓는 거예요. 앞단에 조금만.